자, 세 번째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인데, 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미 다 분석 방법을 제가 알려주면서 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고객한테 전화해서 대출 받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마케팅에서 우리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캠페인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그 개인 대출 할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한테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지를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나이, 경력, 소득, 가족수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은행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은행 데이터에.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데 요 개인 대출에 대해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근데 개인 대출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제 우리가 나눠져 있겠죠? 기존에.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볼게요. 자, 유니버셜 은행. 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은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론이 이게 뭐냐면 0이면 대출 없는 사람, 1이면 대출 한 사람, 이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0이면 대출 없는 사람, 1이면 대출 한 사람. 그래서 1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출하려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가 가장 높은지.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형 변수도 있고요. 01, 01, 01 이렇게 돼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 그랬죠? 범주형 변수. 0을 기준으로 해서 1인 거예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CD 계좌가 없으면 0, 있으면 1. 온라인 뱅킹을 안 하고 있으면 0, 하고 있으면 1. 신용카드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과거에 이직 경험이 있다, 없다, 0, 1 이렇게 준 것처럼 은행에 증권 계좌가 있느냐, 없느냐, CD 계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쭉 봐서 없으면 0, 있으면 1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회계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차이를 많이들 다시 모르더라고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회계 분석의 차이는 자, 여기 결과 변수가 0, 1로 돼 있어요? 아니면 연속적인 값이에요? 여기 보세요. 결과 변수가 뭐죠?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죠? 보이시죠? 얘는 무슨 분석이에요? 로지스틱이에요? 일반 회계 분석이에요? 결과 변수가 연속적인 값이면 일반 회계 분석이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결과 변수가 0, 1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럼 뭐예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입니다. 자, 일반 회계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차이점은 독립 변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종속 변수에 있습니다. 즉 앞에 원인 변수는 상관없어요. 다 연속 변수랑 똑같아요. 다만 결과 변수가 앞에 본 것처럼 연속 변수냐 수치형 변수냐, 결과 변수가 이렇게 수치형 변수냐 그러면은 뭐예요? 일반 회계 분석. 결과 변수가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슨 분석이에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이 차이뿐이 없습니다. 독립 변수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과 변수가 수치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0과 1로 이루어졌느냐 그 차이로 우리가 로지스틱 분석이냐 일반 회계 분석이냐가 갈립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돌릴 때 아까 전에 방법 범주형 변수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죠? 자, 그거를 해가지고 돌려봅시다. 해볼게요. 자, 봅시다. 분석
분석,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이분형 로지스틱. 맞죠? 분석, 회귀 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그 다음에 론이라는 게 이제 대출 받는 거니까 얘가 종속 변수고 나머지 변수들을 전부 다 공별량에다 집어넣고요. 오른쪽으로. 됐어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수치형 변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범정 변수예요. SPS에서는 이미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 범정 변수 들어가서 밑에 있는 네 개 있죠? 이 네 개를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동시에. 자, 됐죠? 밑에 있는 네 개는 범정 변수니까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0을 기본 세팅 해줘야 되죠. 0을 베이스먼트로 삼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 밑에 참조 변수 있죠? 얘를 처음으로 바꿔주고 변경을 눌러줘야죠. 변경. 그럼 얘가 다 표시자 처음으로 다 4개가 다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4개가 다 표시자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어려운 건 없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쭉 밑에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큰 것만 보겠습니다. 저는 PPT로 가서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유의 수준, 유의 수준, 여기가 0.05보다 큰 게 뭐가 있죠? 작은 게 뭐가 있죠?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갔더니 인컴이 있네요. 그죠? 맞죠? 얘가 0.05보다 작죠? 그럼 얘만 의미가 있죠. 얘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위에 두 개 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요? 대출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0.05보다 작아야지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중요한 변수다 이거예요. 자, 밑에 쭉 갔더니 얘도 없고요. 또 뭐가 있나요? CD. 요거죠? 기준이 CD하고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CD 1을 0이면은 CD 계좌가 없는 거고요. 1이면 CD 계좌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했죠. 아까 전에 1은 있다, 0은 없다. 자, 얘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이제 0을 기준으로 다 바꿔줬기 때문에 뭐겠어요? 1일 경우에는 이거죠. CD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또 없고요. 얘는 0.05에 근접하긴 한데 얘도 0.05보다 크니까 얘도 아니고. 자, 그러면 전체 변수들 중에서 대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몇 개가 있어요? 총 몇 개? 2개. 그죠? 인컴하고 CD, 소유 여부. 이렇게 2개만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이제 보고서에 써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까? 오즈 레이셔를 한번 볼게요. 요게 오즈 레이셔라고 그랬죠? 오즈 레이셔인데 여기서는 exponential b라고 SPS에서는 표시를 해줍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에요? 237배나 높다는 거예요. 237배나. 뭐가요? 각 CD 계좌를 갖고 있으면 대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높다고요? 237배나 높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안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은행이면 CD 계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화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거기에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여기 뭐가 또 있냐면 인컴이 있습니다. 인컴은 1.055라고 돼 있죠? 1보다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얘랑 그러면 CD 있는 게 또 높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CD는 있고 없고만 따지는데 인컴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뭐 $100다. 그러면 $100당 1.05배만큼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면, $300면, $400면, 즉 소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뭐 만불 된다. 그러면은 1.05가 아니고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죠? 얘는 단위당, 1단위 증가할 때마다의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두 개의 수치를 바로 비교해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좀 높죠? 많이 높죠? 그러니까 CD 계좌가 있는 사람 먼저.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뭐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일정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대출을 권유하면
대출을 수락할 의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겟 마케팅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